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오늘은 외도 상담을 하면서 속이 뒤집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배우자 외도로 이혼을 하기도 했고 오랫동안 상담을 하면서 아주 많은 사례들을 봤잖아요. 그러면 정말 집집마다 상황과 성격들이 다 다르고요. 또 저랑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받아들이는 속도와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저보다도 더 와르르 끌어올라가지고 당장이라도 먼 차단이 날 것처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생각과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막 이러면 어쩌나 저러면 어쩌나 해서 그 실행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와르르 끌어오르는 분들은 워워 시키고, 막 풀 죽어 계시고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해가지고 당장 뭘 하시게끔 그렇게 기운을 이제 북돋아 드리죠. 근데 그 와중에도 정말 제 속이 뒤집어지고, 그 뒤집어진다는 게 막 화가 난다는 게 아니라요, 안타깝고 막 왜 이러나 싶고 답답하고 막 속상하고 그러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배우자 족치면 뭐가 나올 줄 아는 사람, 뭐가 바뀔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배우자랑 대화하지 마셔라, 기대를 하지 마셔라 라고 정말 맨날 얘기를 하는데도 아직도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남자분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남자분들이 유난히 저렇게 와이프랑 대화를 하려고 그러고 설득을 하려고 그러고 왜 자꾸 그렇게 뭘 이렇게 자꾸 마주보고 뭘 하려고 그럴까. 여자들은 오히려 안 그런데 남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남자분들은 이 와이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와이프를 잘 구워 삶으면 내가 뜻하는 대로 될 것 같고, 내가 이 여자를 조종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여자가 나를 무서워하니까 내가 겁주면 이 여자가 마음을 바꿀 것이다. 뭐 증거를 내놓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는 와이프를 붙들고 막 협박을 하기도 하고 설득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게 1도 안 통하더라는 거죠. 그 얼마 전에 저랑 상담한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이 있었어요. 뭔가 낌새가 있어가지고 와이프를 막 족쳤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쫄아가지고 자기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 이상을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유도신문을 잘했대. 자기가 유도신문을 잘해서 와이프가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그거에 되게 막 흡족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증거는 어떤 게 있으세요? 그랬더니 증거 없대. 와이프가 자기랑 얘기하고 나서 핸드폰 봤더니 다 지웠더래요. 그러면 상간남 신상은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와이프도 상간남 신상 모른다 그랬대. 이미 차단했다 그랬대. 이미 끝났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남편분이 생각하시기에는 내가 와이프를 족쳐서 내가 이 와이프를 굴복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상 와이프한테 놀아난 것이나 다름없지 않냐. 내가 족쳤을 때 아내가 당황한 표정으로 막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쳤었나 보다 하면서 술술술술 분 것을 우리가 다 믿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게 다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도 이제는 없는 거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남편분은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거를 와이프한테 오픈만 하고 증거는 없는 상태다. 원점에서 보셔야 된다. 원점에서 증거부터 잡아 나가셔라. 이렇게 제가 조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남편분이 하는 말이, 아 그러면 와이프한테 통화 목록을 떼어라고 해야 되겠네. 아 그럼 와이프한테 폰을 포렌식을 하자고 해야 되겠네. 그럼 와이프한테 뭐 그 상간남 연락처를 달라고 족쳐야 되겠네. 막 이러시는데, 아니 내가 지금까지 족쳐가지고 얻은 게 없다, 족치지 말아라, 대화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도 또 족쳐서 뭐를 얻어내겠다고 한다고 하니까는 내가 거기서 속이 뒤집어지는 거지. 그래서 아 그놈의 대화하는 것도 병이다. 저거는 이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말으라고 하는데도 또 대화를 하고 밤새 얘기를 하고 결국은 자기가 무릎을 꿇고 결국은 얻은 거 없이 오히려 자기가 계속 의리되면서도 자꾸 대화를 하려는 거, 그건 진짜 병이다. 이런 생각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와 회복에 목매단 사람이에요. 용서한다, 회복한다, 이거에만 오직 꽂혀가지고 다른 거를 안 하시는 분들을 얘기하거든요. 평소에 배우자가 나한테 되게 잘했거나 아이들한테 잘했거나 또는 내가 너무너무 이혼이 두려운 사람들이 주로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용서의 함정에 빠져요. 내가 이제 너무 공감 능력이 발달해 있어,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해가 또 되는 거야. 얘 성장 과정이나 얘 성격이나 그리고 그동안 나와의 관계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얘가 외도를 한 게 물론 잘못이고 나에게 상처를 주긴 했지만
얘가 왜 그랬는지 약간 이해가 또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주말 부부였다거나 섹스리스였다거나 이런 상황적인 거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서로가 알고 노력해 나가면 이 관계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바람이 끝나지 않을까. 나랑 관계를 개선하면 이 사람이 상간자를 스스로 정리하겠지, 이런 믿음이 있으셔서 용서 회복에 목을 매게 됩니다. 그런데 용서하고 회복하고 뭐 얼마든지 좋아요. 좋은 거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안타까운 경우는요, 내가 상간자에 대한 분노가 있고, 그래 배우자는 그럴만하고, 배우자는 어쨌든 내가 데리고 살면서 이 사람을 뭐 어떻게 하면 되니까 얘 사람은 그렇다고 쳐 옆에 두고 내가 용서하고 회복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간자에 대한 분노는 지금 이거를 표출하고 막 이렇게 터뜨리지 않으면 영영 해결이 안 되고, 요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에는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하기도 뻘쭘하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가지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배우자랑 회복하고 용서하고 예전보다 더 좋은 사이가 된다고 해서 상간자에 대한 분노나 그 억울함이 사르르 녹아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본 결과, 내가 아무리 배우자와 사이가 좋아지고 배우자가 나한테 잘하고 뭐 배우자가 전 재산을 나한테 돌려주고 이런 거랑은 아주 별개로 상간자, 내 꽃밭을 밟아놓은 이 상간자에 대한 분노는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그런데 내가 이 배우자와 회복을 한다고 해가지고 상간자에게도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증거를 다 잡아가지고 상간자 소송을 하려고 했어. 그리고 용서와 회복을 또 할 거니까 배우자랑 그걸 또 상의를 했어. 그랬더니 배우자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잘할게. 나 이제 그 년 생각도 안 나. 그 년 진짜 쓰레기 같은 년이고, 그런 년 때문에 당신이 이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소모하는 거를 나는 원치를 않아. 그리고 우리 애들 잘 키우고 잘 살아야 되잖아. 우리 회복하는데 그 여자를 자꾸 떠올려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냥 소송 같은 거 하지 말자. 그 돈 필요 없잖아 우리, 막 이러면서 소송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물론 소송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못하게 해서 피해 배우자들이, 그래 저딴 거 나도 더 이상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어차피 끝났고 내 배우자도 뭐 그 사람 욕하고 끝난 게 확실한 것 같으니 그냥 잊어버리자. 회복에만 힘쓰자 하고서는 그 시기를 딱 지나가지고 배우자 회복에만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진짜 배우자랑 회복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분노나 그 억울함이나 나쁜 마음,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 나를 한 대 쳤는데 나는 한 대를 못 쳤기 때문에 이 답답한 마음은 없어지지가 않더라. 그래서 후회하는 분들이 많으시다. 그거를 제가 아니까 용서한다, 회복한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막 답답한 거지, 저는. 나중이 보이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외도 트라우마 치유한다고 부부 상담 다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또 들어요. 바람 피운 배우자가 이 사람이 정말 이럴 사람이 아닌데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 뭐에 씌였어. 무슨 병에 걸린 것 같아. 정신병 같아. 이거 진짜 이상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치료를 받아야 되고, 나도 지금 트라우마가 너무 심한 거예요. 특히 막 온갖 증거를 다 본 분들 있잖아요. 무슨 동영상을 보고 무슨 소리를 듣고 뭐 이랬던 분들이, 내가 자꾸 그 소리가 떠오르고 영상이 떠오르고 내가 완전 트라우마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 외도 트라우마를 나도 치료해야 되고 배우자도 치료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 해서 막 검색도 하고 막 추천도 받아가지고 부부 상담센터에 갑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상담을 전공했으니까 부부 상담, 가족 상담을 할 때요, 이건 교과서에도 있는 말이에요. 외도, 그 배우자 둘 중에 한 명이 외도 중인 상황에서는 이 부부 상담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데에서는 외도 중이냐, 외도가 끝난 게 확실하냐 물어보고, 외도가 끝난 게 아니라고 하면 아예 내담자를 받지를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도를 끝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배우자 입만 보고 알아요? 배우자 태도만 보고 알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배우자 외도는 내가 끝내지 않고는 자기들끼리 절대 스스로 끝나지가 않고요. 그리고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도 이 배우자 입에서 나오는 말을 100%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오직 증거를 통해서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상간자와 배우자가 진짜 끝났다, 외도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이 뇌가 다시 재정상으로 돌아와서 부부 상담이 먹힐 정도, 상담이 말랑말랑하게 먹혀 들어갈 정도의 이 뇌가 되려면 6개월에서 1년은 걸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부 상담 이런 거를 하는 분들이 너무 섣부르게 하는 분들을 보면 제가 이제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부부 상담 센터도 사실 다 영리기관이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센터에 가면 이제 막 상담하는 분들이 이제 막 이러죠. 요거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한데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부부 상담도 그렇듯이 특히 이 외도 트라우마 치료는 길게 보셔야 됩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30회기, 50회기씩 한 번 갈 때마다 20만 원씩이에요. 그러면 20만 원씩 50회기 가면 1000만 원이거든요. 1000만 원씩 이분들이 막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여기에 매달려서 마치 굿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막 현금 갖다 주듯이 부부 상담에 1000만 원 카드 긁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이제 생기냐면은 이 외도 상담하는 분들, 뭐 심리 상담하는 분들, 부부 상담하는 분들 다 기본이 뭐예요? 경청과 공감이야. 그러면 외도한 배우자를 앉혀놓고 이 상담사는 당연히 경청하고 공감을 해주죠. 이 심리 상담사는 하다못해 뭐 아주 뭐 나쁜 가정폭력범이나 성폭행범이나 뭐 살인자를 앞에 놓고 상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뭐 윤리 도덕적인 그런 거를 끼고 하진 않잖아요. 그냥 이 사람 자체를 보고 그렇군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떤 마음이셨나요? 하면서 이 사람의 얘기를 다 듣고 또 끄덕끄덕 하고 그랬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외도한 배우자들이 외도를 확실히 정리하지 않은 상태, 아직 내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거 봐. 이 상담사도 그러잖아. 나를 인정해 주잖아. 내가 그만큼 결혼 생활에서 힘들었고 당신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았다는 것을 상담사도 이야기하더라니까.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당신이랑 나랑 성격이 너무 다르대.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었을 거래. 내 힘든 거를 인정을 해주더라고 하면서 부부 상담을 가서 오히려 배우자가 거기에 눈이 띄어가지고 처음에는 반성한다 미안하다 했던 인간이 나는 이제 내 인생 살아야겠다. 너랑 나는 진짜 안 맞는다는 걸 내가 상담을 통해 느꼈다. 상담사 선생님도 그거를 인정했다 하면서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 외도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 피해 배우자가 너무 이제 막 화를 내고 막 울분을 토하고 막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니까 당신이 원하는 게 부부 상담이야? 그래 가자 하면서 마지못해 따라가가지고 억지로 다니는 경우가 또 있어요. 밖에서는 외도를 계속 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부부 상담 가봤자 자기 속마음 안 나와요. 그나마 이게 자기 속내가 나와야 이게 치료가 되든 뭐가 되든 하는 건데 가가지고 상담 선생님한테 철벽 딱 치고 뭐 단답형으로 대답하면서 이게 안 먹혀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한 번 갈 때마다 막 20만 원씩 하고 하는데 그게 무슨 동낭비예요. 그리고 외도한 배우자도 나 그거 이제 안 갈래. 나 그거 별로 효과 없는 것 같아. 가봤자 한 것 같아. 돈 아까워. 그거 당신이나 다녀. 막 이래버려요. 그러면은 아니 나는 지금 아직도 힘들고 이런데 이 배우자가 처음에는 나랑 같이 부부상담 다니자 미안하자 하더니 나중에는 막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부부상담 그까짓 거 너나 받으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외도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아직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눈에 배지가 않잖아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이제 더 이상 증거 잡을 방법도 없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부 상담도 결국은 흐지부지 그냥 끝나버리고 뭐 1년 과정, 6개월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1000만 원, 500만 원 냈던 그런 것도요. 나중에 그냥 안 가면 흐지부지 돼요. 환불 받으려고 그러면 힘들어. 또 그러면은 그냥 돈만 날리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센터들이 은근히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담 전공하고 상담사긴 하지만 상담을 할 때는 정말 잘 알아보셔야 되고 부부관계 개선하는 상담은 진짜 외도가 끝나고 나서 진짜 끝난 걸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내 손으로 끝내고 나서 배우자가 돌아온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6개월 이상 들 때 이 사람이 진짜 도끼가 빠졌구나 싶을 때 그때 하셔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부부 상담이 외도를 끝내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가정회복을 목표로 상담하고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 부부 상담은 하지 않고 피해 배우자들만 상담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백날 바람피운 사람한테 네 배우자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설명을 해줘봐야 귀뚱으로도 안 듣고요. 또 상담사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군요 하고 왜 외도를 했는지 들어주고 이제 이럴 뿐이지. 피해 배우자가 뭐 정말 힘들면 정신과 상담도 받고 약물 복용도 하고 뭐 심리 상담도 받고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와서 외도 상담도 받고 하시는 거지. 부부 상담은 지금 진짜 내가 이거를 해가지고 효과가 있을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부부 회복, 부부 관계 회복, 뭐 가정 회복, 용서 이런 거를 목표로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제가 그 배우자 외도로 이혼을 하고 7년, 뭐 6년, 7년이 지나서야 아 내가 이제 좀 용서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도 이혼을 하고 나서도 6년이 걸리는 이 용서가 어떻게 배우자 외도를 알고 나서 막 서너 달 만에 용서가 되냐고요. 그거는 내가 두렵기 때문에 이거를 억지로 감춰놓는 거지 진짜 용서인지도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내가 할 거를 다 하고 나서 이혼을 해야 후회가 없고요.
이혼을 할 때도 유리하게 할 수가 있다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내 경우는 다르다. 내 배우자는 다르다. 우리 관계는 좀 특별하다. 이런 생각이 이 배우자 외도 해결을 늦춰버려요. 오히려 나는 다르다, 내 배우자는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대처법대로 안 하고 나는 다르니까 나는 다르게 대처해서 시간을 압축할 거야. 나는 이 고통을 빨리 끝내고 싶어. 고통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할수록 이상한 길로 빠져들고 이상한 데 돈 뜯기기도 쉽고 사기당한다니까요. 그리고 배우자 외도 해결은 더 늦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보는 게 맞아요. 배우자 외도를 해결하는데 6개월, 1년은 봐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남의 손에 맡길 게 아니라 어떤 초월적인 힘에 맡길 게 아니라 전문가에게 맡길 게 아니라 전문가 조언은 그냥 듣기나 하는 거지 결국은 내 손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입에서 나오는 거 다 거짓말이거나 일단 그 순간을 모면하려는 변명이거나 그런 것일 뿐이니까 배우자 입에서 나오는 거에도 너무 집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다른 분들의 후기도 있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셔서 위안과 정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